We should obey our parents.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근데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로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요. must하고 구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가벼운 권고나 충고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게 좋다. 직역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너는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가정법입니다. 실제 사실과 정반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거요.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have failed. 그가 실패하다니 이상하다. 예. 이거는 원래는 실패한 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것 같은데 이 실패한 것이 근데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어요. 예. 그럴 때는 should는 원래 미시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조동사 쓸 때는. 예. 근데 강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만큼은 여기에도 should를 써줘요. 그리고 have failed가 있으니까 is보다 한 시제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예. 특이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영어 문법 체계는 감정적 판단의 should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should가 오면 안 되는데 오고 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 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미시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o should come in but our teacher himself? 누가 들어왔다면 우리 선생님. 그래서 버슨 분사가 뭘까요? 전치사죠. 뭐뭐를 제외가 뜻입니다. 우리 선생님 그 자신을 제외하고 누가 들어왔겠니 이런 얘기. should는 이거 의문문에 쓰면은 반문 또는 놀람, 감정을 나타내요. 이것도 의외의 어떤 느낌, 의외라는 느낌.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왔다는 어떤 황당함 이런 거를 표현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실제 들어왔는데 미쉐론이 나타낸 should를 썼으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들어온 사실 자체가 황당함을 준 거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A man should never be ashamed to admit he has been in the wrong. It is but saying, in other words, that he is wiser today than he was yesterday. 사람은 보고 그가 잘못해 왔었던 것을 받아들이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He had been in the wrong이니까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것은 which는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뭘까요? 앞문장 전체. 예, 그 앞문장 전체가 아니고요. 여기죠, 여기. 투부정사. 네. 그 which 대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명사 단독어로 하나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이거는 명사정법이죠, 투부정사가. 음, 그러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나 또는 대절, 절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which는 선행사로. 그것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so, 이때의 버프트 품사 뭘까요? 그, 부산, 부사죠. 일단 버프는 등위접수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등위접수가 될 만한 걸 찾아야 되겠죠. 수행이 이게 현재 분사거든요. 네, 현재 분사가 없네요, 이쪽에. 그죠? 아무리 대등한 걸 찾으려고 해도 네, 대등한 게 없고요. 또 굳이 하자면은 OCM도 과거 분사잖아요. 예, 과거 분사도 분사하고 그래서 분사하고 분사를 연결해준다고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걸 연결해줘야 되는데 의미상으로 안 통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등위접수가 가장 흔한데 등위접수로 분석을 하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뭐 전치사 할 때 except it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의미상을 안 맞죠. 다른 말로 대띠아를 말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다 하면 문맥상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사예요. only. 단순히 다른 말로 해서 대띠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대띠 해볼까요? 예. 어제 상태보다 예. 오늘 더 나은 상태, 더 현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단지. 음, 여기서 대리 순서 뭐죠? 저축사, 접수하는데 뒤에 문장이 좀 이상하죠? 뭐가 하나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비교의 접수하니까 중복되는 거 생략했어요. 네, 뭐가 생략됐을까요? 와이즈, 와이즈는 아니고 와이즈죠 그냥. 언급을 써줘야 되겠죠. 네, 어제 더 현명했던 것보다 오늘 더 현명했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써줘야 돼. 어제 현명했던 것보다 오늘 더 현명하다. 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네. 뭐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다음에 It is one of the most tragic facts in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that the conquest of the air, which on all grounds should have worked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and the harmony of mankind, has actually become our most threatening danger. 이것은 최근의 과학 발전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 하나이다. 예, 여기 유튜버 가르칠까요? 이야기. 네, 대티의 전체가 가르쳐요. 이하는 최근의 과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주어 진조입니다. 대티 해볼까요? 공기의 정복? 근데 문맥상 보면 공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하늘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하늘의 정복이 그 다음에 대트 이하가 네, 이틀을 대신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즈란 동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종속절이거든요. 대트 이하가 그죠? 예, 근데 종속절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거 다 없다고 머릿속으로는 지워버리세요. 이거 대트도 없다고 지워버리세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주절이 돼요. 네. 이 주절에서 본동사는 뭘까요? 붉은 무식된 휴대브 워크트. 아니죠. 슈데브 옥트는 앞에 휘치 때문에 안 돼요. 아,
그러면 해지. 그래서 해지가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음, 이 휘치, 휘치가 이거 의문사든 관계사든 휘치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예, 관계사도 접속사고 의문사도 접속사 역할이에요. 예, 그러면은 위치 이하부터 맨카인드까지가 얘가 꾸며주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쉬운 거죠. 예,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죠. 일단은 요거를 위치 이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을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동사가 has actually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익숙해지다 보시면요. 예, 쭉 읽어가면서 이 has가 본동사였구나 이렇게 자연히 분석이 됩니다. 나중에 좀 실력이 늘으시면 예, 결국 계속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가실 때 동사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휘치라는 접사가 나왔기 때문에 휘치가 새로 절이 시작되네. 쭉 읽어가면서 어디서 절이 끝날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탐색을 하게 돼요. 자연히. 네, 해주가 왔으니까 요게 본동사였구나.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게 자동으로 돼요. 네, 지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해보죠. 네. 모든 땅에서. 이건 그라운드는 원래는 땅인데 모든 근거에서 이런 얘기예요. 모든 근거에 있어서 일단 요 엔드 나왔으니까 엔드 뭐 모양 해줄까요? The world와 the harmony,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그렇죠. 이거랑 the harmony, 이렇게 되겠죠. mankind. 세계의 통합과 예, 인류의 화합을 향하여. 예. 작동했었어야만 했던,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했던 하늘의 정복이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위험이 위협적인 위험이 되었다는 것이 되었다. 이 전체가 되었다는 것이. 최근의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거죠. 뭔 얘기하는 걸까요? 테티아가? 하늘의 정복이 여기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전투기 발명. 그렇죠. 뭐 전투기 발명한 거죠. 비행기 발명하고 그것을 전쟁 무기로 쓴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12번이요. I was gazing at the swans floating on the lake with happy thoughts in my mind, when who should touch me on the elbow but the little girl whom I had mentioned. 내가 호수에 떠있는 예. 백조를 쳐다보고 있는. 쳐다봤다는 얘기죠. 이게 본동사잖아요. 네. 본동사에다 다자를 붙이세요. 직역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의역할 때는 꼭 본동사에다 다자를 붙이지 않고 뒤에 있는 뭐 터치에다 다자를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직역할 때만큼은 본동사에다 항상 다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본동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 제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쳐다보고 있었다. 예. 내 마음속에서 행복한 생각을 갖고서 이런 얘기죠. 예. 맨 이하요.
나를 건드린 엘보가 엘보는 팔꿈치죠. 팔꿈치 누군가 내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로 건드린 건지 팔꿈치를 건드린 건지 네, 그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네, 해석해 보시죠. 작은 소녀 내가 언급했었던 예, 작은 소녀 이외에 이때 벗은 또 분사 뭘까요? 전치사 전치사죠. 이것도 굳이 분석을 하면은 더 리을거를 이 명사잖아요. 예, 뒤에 엘보 해가지고 요거 자체만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것이 명사를. 근데 뒤에 엘보는 온에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더 리을거도 역시 온에 걸려야 되겠죠. 예, 그래야 대단한 거죠, 얘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이상해져요. 나를 쳤어요. 그 다음에 엘보에서, 팔꿈치에서, 그리고 그 어린 소녀에서 이상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벗은 등위 접서로 분석은 가능한데 의미상으로 안 통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분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죠.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언급했던 그 소녀를 제외하고 그런 뜻이에요. 일단은 여기 후는 분사 뭘까요? 간판 예, 요 맨 뒤에 보면서 감탄사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 WHO 워드가 몇 개 있죠? 후 웨어 예, 개수부터 일단 외우시는 게 좋은데, 그래야 생각이 안 나는 거, 만약에 5개밖에 안 떠올라요. 그럼 2개 아직 모자르다는 걸 알아야 다 채우거든요. 예, 육하원칙 아시죠? 예, 육하원칙 다 있어요. 뭐뭐 했죠? 누가, 언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위치 하나예요. 그냥 육하원칙에다가 하나, 위치는 어느 것이죠? 그래서 총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탄사로 쓰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what하고 how만 감탄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who는 감탄사로 쓸 수 없어요. 여기서 who는 의문사예요. 그 누가, 그러니까 그 조그만 소녀를 제외하고 그 누가 나의 팔꿈치를 쳤겠니?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슈드를 실제로 친 건데도 미실런한테는 슈드를 썼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이 나에게 강한 감정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한 소녀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의 팔꿈치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왜는 분사 뭘까요? 언제를 하는 예.
의문사 같은 거. 의문사요? 의문사가 이렇게 두 개 올 수 있을까요? 언제 누가 이런 식으로? 안 돼. 웬도 의문사고 우도 휴도 의문사인데 영어에서 의문사가 나란히 이렇게 두 개 올 수 없어요. 네. 얘는 순서 뭐같이 느껴지세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인데. 관계사죠. 관계 의문사가 세 종류 있다고 그랬죠? 뭐뭐 있죠? 의문 대명사, 형용사, 의문부사. 의문부사, 의문 형용사 이렇게요. 네. 그러면 왜는 관계사도 세 종류가 있겠죠, 그럼? 예.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형용사. 그 중에 뭘까요? 대명사는 아닌 것 같은데. 대명사는 아니죠.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when이나 where, why 하고 다 의문부사죠. 예. 이게 관계사 되면 뭐가 되겠어요? 부사는 그대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의문사 할 때는 이게 부사 하다가 관계사절 할 때는 이게 관계 대명사 이런 거 못해요. 출신 성분은 그대로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의문사 할 때 이 부사였던 거는 관계사 할 때 뭐만 될 수밖에 없다? 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문사 할 때 대명사 됐던 것이 관계사 된다고 이게 관계 부사가 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네. 대명사라는 출신 성분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네.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문 형용사가 됐던 것이 관계사 된다고 관계 대명사 될까요? 안 됩니다. 관계부사 안 되고 관계 형용사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의문 대명사는 의문 형용사를 겸해요. 여기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What kind of girl is she? 그녀는 어떤 종류의 소녀? 이때 what은 품사 뭐죠? kind를 명사 꾸며주잖아요. 그죠? 예. 그 의문 형용사네요. 그죠? 예. 그럼 관계사 할 때 관계 형용사 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왜?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쌍둥이에요. 네. WH워드는 의문사나 관계사로 쓰이는데 의문사에 그런 의문 형용사 형법이 있으면은 거울 쌍으로 관계 형용사 형법이 반드시 있어요. 네. 대칭이다, 완벽한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what은 what do you want 할 때 what은 의문 대명사잖아요. 네. want의 목적어니까. 좀 what kind 할 때는 kind를 꾸며니까 형용사잖아요. 예. 또 who만 제외하고 which나 what은 의문 대명사 역할도 하고 의문 형용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what도 마찬가지죠. 이거 유치원이 주 역할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사는 어떤 것이냐, 위치도 의문 형용사죠. 원이라는 대명사 꾸며주니까. 네. 그러면 위치가 관계 형용사 형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있겠. 당연히 있습니다. 드물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관계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what이 관계 형용사로 쓰이나 안 쓰이나를 뭐로 판정하면 되겠어요? 의문 형용사로 쓰이나 안 쓰이나 그거로 판정하면 되는 거죠. 거울상이니까요. 그죠? 우리는 우리는 말에는 의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치가 관계 형용사형법이 있나? 관계 형용사형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영어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위치가 관계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면 이게 관계 형용사형법이 있나 없나 그것마저도 헷갈린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의문사 대칭형을 찾으세요. 위치가 의문 형용사 쓰였나? 아, 쓰일 수 있지. 위치한 이런 식으로. 아, 관계 형용사가 있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관계 대명사 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요거 해볼까요? He has three daughters who became doctors. 네. 그는 의사가 된 세 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딸들이 있다. 그 밑에 거는요. He has three daughters who became doctors. 그는 세 명의 딸이 있는데 의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콤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접속사 end하고 대명사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네. 자, 후 이하는 형용사 절이죠. 도어터들을 꾸며주는. 예. 형용사 연법 뭐뭐 있었죠? 수식 수식 연법하고 하고 서술. 서술 연법 있었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큐 베이비 할 때 이게 뭐예요? 수식이죠. 큐트가 베이비 꾸며주잖아요. 네. 그다음에 the baby is cute. 이때는 큐시 뭐예요? 서술연법이죠. 예.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잖아요. 그죠? 그럼 형용사, 관계사절도 형용사절이에요. 관계사에도 수신연법, 서술연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네. 당연히 있어요. 그거를 제한전연법, 개설전법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예요. 명칭만 좀 틀려요. 저는 이거 제한전연법, 개설전법을 수신연법, 서술연법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단순한 형용사하고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서술연법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귀엽다 해가지고 다로 끝났죠. 예. 자, 여기서 그런데 그들은 이사가 되었다. 다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개수준법 할 때는 접수 하나 넣고 대명사 바꿔주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서술연법이라고 부르는 거, 서술연법인데 기본적으로는 개수준법을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접수 하나 넣고요. 후를 뭐로 바꿨어요? 대의로 바꿨죠. 그 후가 맡고 있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접속사하고 대명사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렇게 콤마가 오죠, 앞에. 그럼 관계부사도 어떻게 했어요? 수신연법도 있고 뭐도 있겠어요? 서술연법도 있죠. 그래서 end 된 정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예. 예를 들어보죠, 뭐. n 같은 건 없네요. n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I visited the house where I had been. 무슨 뜻일까요? 난 내가 태어났었던 그 집을 방문했었다. 네, 그렇죠. 이때는 where 이하가 수신용법이에요. 예. 그거를 수신용법인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명칭을? 제가 좀 제한한다, 뭐 수식한다를 제한한다고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콤마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end 되어예요. end 되어. 나는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where로 바꾸면 어떻게 됐어요? then end 된 그때 이런 얘기예요. 그때가 대어가 분사가 뭐예요? 태어나다는 형용사구전 부사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는 뭐예요? 대명사죠. 명사를 대신하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보통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네. 꾸며주니까 형용사니까 후가 관계의 형용사다.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꾸며주는 거는
who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who became doctor 전체가 꾸며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who부터 doctor까지가 형용사 절이에요. 예, 이 안에 who 자체는 뭐예요? they를 대신하니까 주어 역할하고 있으니까 대명사예요. 명사. 예, 예, 이것도 외워도요. 외워 이거 분사 뭐냐라고 하면은 학생들 생각하기를 이게 하수 꾸며주니까 형용사 절이니까 관계 형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형용사는 외어부터 본까지 다 형용사 절이에요. 네, 외어만 형용사가 아니고. 근데 네, 외어가 이 외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어라는 부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관계절, 형용사절 안에서 그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어쨌든 다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형용사 절이에요.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무조건. 네, 근데 그 안에서 그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렇게 나뉘는 거죠. 네, 나중에 관계 대명사 편에서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예, 미리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네, 그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말했던 그 조그만 소녀를 제외하고 누가 내 엘보 팔꿈치를 쳤겠니? 바로 그 소녀가 나를 쳐가지고 나 정말 놀랬어. 뜻밖이었어.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터치미 온도 앨범을 하면 되겠네요. 이거 해석하라고 하면요. 예, 팔꿈치로 날 쳤다 이렇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체 접촉 동사라고 있어요. 영어에. 그러니까 신체 접촉 동사 사람 전치사 한 다음에 더 신체 부위 이렇게 되거든요. 힘 온도 핸드 하면요. 그는 나를 팔로 쳤다가 아니에요. 이 더가요. 시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 마이 핸드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안 써요. 이 자식들이. 신체 접촉 동사, 먼저 사람 전체를 나타내고 전치사 하나 쓴 다음에 신체의 그 부위, 그 사람 신체의 부위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이것도 세 종류가 있어요. 전치사가 오늘 쓰는 게 있고 바이를 쓰는 게 있거든요. 인을 쓰는 게 있고 한데 일단은 해석해 보실래요? He touched me on the elbow. 그럼 내 팔꿈치를 쳤다. 만졌다 이런 얘기죠. 나의 아, 팔꿈치를 그렇지. 만졌다. 만졌다. 예. 그 다음 거요? He patted me on the shoulder. 패티드는 뭐죠? 패티드는 이게 두드리다 이런 얘기죠. 등 같은 거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예, 이때 이 더가 음, 뭘 가리킨다고요? 히즈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더는 그래서 신체 접촉을 당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요. 이렇게 접촉을 나타내는 거는요. 다 on을 써요. on이 원래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He caught me by the hand. 그는 나를 손으로 잡았다. 아니에요. 나의 손을 잡았다. 아, 내 손을 잡았다. 손으로 나를 잡은 게 아니라 나의 손을 잡은 거예요. He caught my hand 이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써요, 얘네들.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좀 갸우뚱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걔네들은 안 쓰거든요. 의미가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갸우뚱한단 말이야. 이상하다 좀 이렇게요. 잡았다라는 동사는 by를 써요. 그 접촉은 물론 잡은 것도 접촉은 접촉인데 접촉이라고 보기 힘들죠. 터치라는 거는 이렇게
살짝 되는 거지 뭐 꽉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패시나 탭도 두드리다고 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드립니까? 아니죠. 아주 살짝 그냥 건드리는 거죠. 예. 살짝 접촉하는 거는 on을 쓰고요. 음, 꽉 잡는 거 이건 by를 써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 더 하면 이건데요. 쳐다보다 할 때 나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시선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나의 얼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잘 됐네요. 순간적인 접촉은 on이다. 지속적인 접촉은 by다. 코어트는 이게 잡으면 한참 오래 잡고 있죠. 네. 시선의 접촉은 in이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잘 정리한 것 같네. 그래서 나의 팔꿈치를 건드렸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I know that a fairly good income is very important, but it is still more important that a man should follow the vocation for which he is best fitted, whether it happens to be well paid or not. 나는 fairly가 확실히 꽤 꽤 이게 페어리가 좋은- 부사로 쓰이죠. 네. 꽤 굿, 좋은 소득은 근데 굿도 원래 이 다양 많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굿이라는 게 어원상으로 보면 아마 많다는 뜻이 원래 의미였을 거예요. 네. 뭐 많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꽤 많은 소득은 이런 뜻이겠죠. 많은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예. 하지만 여전히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아니에요. 비교급 앞에 있는 스틸은 훨씬이란 뜻이에요. 비교급 그래서 앞에 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스틸, 파, 이분, 머치. 네 가지 꼭 외워두세요. 요게 비교급 앞에 있으면 훨씬이란 뜻이에요. 어디 해보시죠? 사람은 그가 일단은 이 뜻은 뭘 가리킬까요? 대조죠. 가조 진조입니다. 그러니까 대띠에 다 해석하신 다음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띠 해볼까요? 그가 가장 예. 적, 적합한 적합한 네. 일을 직업을 따르는 것이 따르는 훨씬 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치는 분사 뭘까요? 관계 대명사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죠. 예. 대명사는 하는 역할이 뭐죠?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네.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는 뭘까요? vocation. 보호케이션. 그 보호케이션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예.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를 한꺼번에 뒤로 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He is best fitted for the vac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직업에 더 가장 적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팁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쓰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한꺼번에 뒤로 빼라. 적절한 위치로 빼면 돼요. 그가 가장 잘 맞는 직업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더 이하여? 잘 벌거나 아니거나 항상 앞에부터 먼저 해석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밑에 해석하는 거 빼먹으셨어요. 항상 주어 먼저 챙겨주세요. 주어 챙기지 않고 뒤로 이렇게 먼저 가잖아요. 그 네. 주어 해석하는 거 까먹어요. 그래서 해석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수 뭘까요? 대명사 나왔으니까 가리키는 거 찾아야죠. 네. 그것도 보케이션 같은 보케이션이죠. 일단 이트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거 가르칠 확률이 높잖아요. 네. 투부정사 이거 가르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좀 이상해요. 네, 일단은 이트는 더 버키냐. 그 직업이 happen to do는 우연히 뭐마다는 얘기죠. 우연히 보수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이런 얘기죠. 그 직업이 보수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형사님은 만족하십니까 현재 직업에? 네, 일단은 만족합니다. 만족합니까? 네. 아, 나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무급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 다음에요. He would go say what I might. 그는 가서 그는 가서 말할 것이다. 내가 예. 그래서 우주가 왜 왔을까요? 이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주가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어떤 뜻이 적합한지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고하고 세이가 연달아 올까요? 이게 만약에 두 개가 다 본동사라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접사? 엔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엔드가 없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대등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문법에 나오긴 하는데요. 세이의 원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죠. 이게요. 근데 문장의 맨 앞으로 갔죠. 절의 맨 앞으로. 이거를 그 영어 문법 책에서는요. 명령법이라고 해가지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령법으로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명령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나중에 그 가정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겠지만 가정법 현재로 봐요. 저는 가정법 현재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 원래 위치로 돌려보라고 하면은 여기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 위치를 벗어나서 전에 맨 앞으로 나가면 양보절을 이끌어요. 비록 뭐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What I might say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 와시 분사 뭘까요? 여기서 그럼? WHO도니까 의문사 아니면 관계사겠죠. 의문사일까요? 관계사일까요?
무엇이라고 그러죠? 음사라 해야 되겠죠? 원래 어순을 고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그죠? 이걸 양보절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말한다 할지라도 네. 무엇을 말해도 이런 얘기예요. 음, 그럼 우드가 뭐겠어요? 아, 고집이겠구나. 네. 그냥 가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 음, 그러니까 페 이하가 해석이 돼야 웃고도 제대로 해석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왜냐면 우드가 워낙 용법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예, 가려고 했었다라고 과거로 해석이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화법조 동사가 아니거든요. 네. 모든 화법조 동사는 화자와 관련되는 용법일 때만 과거형이 실제 과거가 아니에요. 근데 화법이 아니라 이건 누가 가려고 한 거예요. 이건 화자와 관련되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와 관련된 의미예요. 예. 화자와 관련되지 않은 의미, 모든 의미에서는 과거형이 과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say가 명령문처럼 보이죠, 사실은. 명령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문법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이 동사 원형이 마치 명령문처럼 맨 앞으로 뛰쳐나오면 양보절로 해석해라. 그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He who would catch fish must not mind getting wet. 물고기를 잡으려는 자는 사람은 이런 얘기죠. 젓는 것을 어려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때 우드는 주어용법이거든요.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will보다 would를 쓴 이유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합법조 동사일 때는. 그거를 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잡고 싶은 이런 뜻이에요. 잡으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잡겠다 이거보다는 잡고 싶다가 좀 약하죠. 바람이. 약한 바람. 바람이 좀 약화된 잡고 싶은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뜻이에요. 이건 주어용법이죠. 주어용법이 과거형이라고 해서 라고 또 무조건 과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바램을 약한 형태로 이해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will이라는 조동사가요. 원래부터 조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동사가 아니던 시절에는 will이 원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마치 원투 투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후는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가 뭐죠? 예, 선행사는 대개 명사가 와요. 그죠? 대명사가 오는 건 드문데 대명사도 명사예요, 아니에요? 명사이기 때문에 올 수는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he who는 뭐만 살아 이렇게 보통 많이 옮기죠. 그 다음 거요? He would sit for hours without saying a word. 그는 말 없이 2시간 동안 앉아 있곤 했다. 과거의 습관이에요. 예. 이거는 주어의 습관이고요. 그래서 주어용법이에요. 화자와 관련된 용법이 아니에요. 과거가 과거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dishonour. 나는 불명예 속에서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would를 쓴 이유는 이거는 주어의 의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will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실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정을 한 건 일종의 가정법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래서 과거형 would를 썼습니다.
밀수는 오히려 이상하죠.